네, 오늘 사정상 뉴스 사이다 먼저 진행해 드립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이 5.18 39주년 뭐 충돌 같은 건 없었죠? 충돌, 황교안 대표가 거센 항의를 받았죠. 예. 그러니까 예견됐던 것이고, 그래도 뭐 이제 다행히 큰 불상사는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또 여야 간의 신경전 이런 예. 것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 행사장 입장하면서 조금 뭐 실강이 이 정도지, 그렇죠. 뭐 큰 충돌까지는 네.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문 대통령 기념사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그 문 대통령이 이제 모두 이런 말 했어요. 내년이 40주년이기 때문에 올해 말고 내년에 참석하라 이런 권유가 있었지만은 꼭 이번에 오고 싶었다. 예.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최근에 이제 망언 논란과 이런 것에 대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은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죠. 그렇죠. 뭐 분열의 발언이다.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맹비난을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나 조경태 최고위원 또 민주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의 전신인 문민정부가 바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예. 독점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지만 지금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의 정신과 기조가 한국당에 과연 이어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황교안 대표가 강하게 항의를 받았고, 뭐, 오늘도 이제 현장에서 또 이제 뭐 그런 항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한테 5.18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국당 주변에서 계속 망언이 이어지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예. 책임은 당대표인 황 대표한테 묻는 거죠. 그 징계 문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광주 간 거에 대해서 찬반 여론조사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다 하던데 이게 리얼미터가 YTN 노종매 더 뉴스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황 대표 5.18 기념식 참석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니까 잘못한 결정이다가 54.3%, 잘한 결정이다가 38.9%, 한 5.5 대 4.5 정도 되는 거죠. 예. 모름 무응답은 6.8%였는데 이게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안 갔다고 가정을 하면 황교안 대표가 불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황 대표는 저는 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욕 먹으면서도 간 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5.18을 보이콧한다. 이건 그야말로 나라를 뭐 반으로 딱 쪼개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당내 징계를 하고 갔으면 더 그렇죠. 좋았을 걸 이거죠. 예. 그리고 국회 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뭐 한 명 교체하기로 했다고요? 네, 뭐 민주당도 한 명 교체하고 한국당도 한 명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 군인 출신 뭐 이분이 예. 그 부담을 느껴서 이제 그만둔다고 말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최근에 그 홍영표 원내대표 말에 한국당하고 좀 합의를 본 게 있어요. 지금 이 특별법을 보면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 연구가 인권 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 딱 명기돼 있는데 이거 좀 늘리는 방향으로 요건을 예, 이게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당도 징계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할 것 같아요. 더 미루기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문제도 그렇고 의원 징계 문제도 더 미루기 힘든 게 자 황교안 대표가 부담을 무릅쓰고 광주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 욕도 먹고 맞을 매도 맞고 그럼 기왕에 욕 먹고 매를 맞은 김에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흔히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다가 뭐 그런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꼬리 자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꼬리만 자르냐. 이 비판적 어조잖아요. 근데 한국당의 문제는 꼬리도 못 자르고 있다. 아니 제발 좀 꼬리라도 잘라라. 예.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이제는 꼬리 자를 때가 됐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원내 복귀 수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외 일정이 잡힌 게 황교안 대표가 잡힌 것도 이번 주 말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야 원내대표 3명,
그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바랬던 교섭단체끼리만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인영, 오신환 두 사람이 새로 원내대표가 됐으니 상견례를 겸한 건데 뭐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의당하고 평화당이 없어서 조금 편할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18 진상규명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여기에는 그 국회 몫은 교섭단체들만 있는 거거든요. 요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생법안, 뭐 추경, 선거법,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 예. 봐야 아는 거지만은 수순상 오늘 저녁 이 회동을 계기로 해서 뭐 이제 좀 복귀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야죠.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